안녕하세요. 디자인론 강의 맡은 이문환입니다. 오늘은 독일의 바우하우스라는 기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우하우스라는 기관 이름 혹시 들어본 적 있나요? 여기저기서 어떤 브랜드 이름으로 쓰일 때도 있고요. 아니면 뭐 어떤 뭐 호텔 이름 이런 것에서도 본 적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인테리어 잘 된 소품을 파는 그런 가게들의 이름이 바우하우스인 경우도 많이 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바우하우스라는 곳은 어, 쉽게 말하면 모던 디자인계에서 현대 디자인계에서 가장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교육기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우하우스가 디자인사에 남긴 역할을 알아보고요. 바우하우스 출신의 디자이너들의 작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우하우스가 있었던 그 건물입니다. 바우하우스는 독일에 있었던 예술 디자인 대학교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현대의 디자인 그런 교육 모델과 디자인의 역할을 거의 최초로 기반을 닦은 교육기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바우하우스라는 곳은 한 곳에, 독일 한 곳에서 계속 있었던 기관은 아니고요. 1기, 2기, 3기로 나뉘면서 각각 다른 독일의 지역에서 운영되었다가 이동하고 운영되었다 이동하고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우하우스라는 단어가 되게 생소한데요. 하우스라는 게 독일어로도 집이니까 빌딩 하우스, 빌딩 하우시스라는 의미로서 집을 짓다는 의미가 바우하우스의 의미입니다. 하지만 이 바우하우스는 단지 건축에만 영향을 미쳤던 그런 교육기관은 아니고요. 건축을 포함해서 미술, 그래픽, 인테리어 디자인, 산업 디자인, 타이포그래피 등 현대 디자인계의 다양한 분야에 영향을 주고 그것들의 토대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 바우하우스는 어떻게 생겨났냐면요. 일단 독일이 제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하면서 독일 제국이 붕괴하게 되고 매우 정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빠지게 됐는데요. 이런 어려운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새로운 형태의 예술을 통해서 도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라고 의견이 모아졌습니다. 그치만 그 예술이란 것이 과거의 비생산적인 예술이 아니라 건축도 포함되고 조각 공예, 회화 등의 모든 예술적인 형태를 다 종합해서 새로운 예술의 형태를 선보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실제로 바우하우스 학생들은 예술을 배운 것뿐만이 아니라 기업 관리와 같은 경영적인 지식에 대해서도 함께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그냥 예쁘고 멋있는 것만 만드는데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상업화할 것인지, 어떻게 생산할 수 있을 것인지 등의 매우 종합적인 사고를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들이 배우고 있는 교육, 과목 같은 것들을 보아도 디자인에 대한 뭐 역사 이런 것도 배우지만 손으로 스케치를 하고 모델링하는 것도 배우죠. 하지만 단지 그런 것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뭐 마케팅에 대한 지식도 배워야 하고 아니면 필요에 따라서는 뭐 공학적인 과목들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현대적인 어떤 디자인 교육을 최초로 시도했던 곳이 이 바우하우스라고 보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이 바우하우스라는 기관을 처음 설립한 사람은 월터 그로피우스라는 건축가입니다. 이분은 어, 그 현대적인 건축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알려져 있고요. 하지만 그런 건축가로서의 모습 이외에도 이 바우하우스에서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치면서 이 교육의 커리큘럼을 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 독일 공작 연맹에 대해서 배웠을 거예요. 이 독일 공작 연맹에서 제일 핵심적인 것은
예술적인 창작이랑 공학적인 기술을 통합하는 것이 목표였는데요. 이 독일 공작 연맹에서의 생각들을 계승해서 이 바우하우스에서 교육기관이자 디자인 연구소이자 모던 디자인을 스스로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바우하우스를 만들고 운영해 왔습니다. 이 바우하우스는 원래 목표가 건축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미술 활동, 모든 미술 공예 영역들을 종합하는 그런 예술 학교를 만들고자 했다고 합니다. 저는 바우하우스에 대해서 제대로 알기 전에는 그냥 되게 추상적이고 멋있는 제품을 만드는 곳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 바우하우스에서 대해서 좀 자세히 알아보다 보면은 되게 독특한 활동도 많이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사진을 보자면 여기 되게 희한한 옷을 입고 있죠. 되게 괴상한 가면도 쓰고 있고 뭔가 복장을 이렇게 입고 있는데 이렇게 추상적인 형태와 되게 독특한 모양들을 만들어서 연극이나 어, 그 무용 같은 분야와 결합하는 그런 시도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 것처럼 굉장히 종합적인 예술과 그런 융합적인 사고를 추구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우하우스 초기에는 수공예 분야를 매우 중시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바우하우스는 건축을 중심으로 뭔가를 하자고 했으나 1차 세계대전이 끝나자마자의 상황이 녹록하진 않았기 때문에 건축은 2기 이후에 바우하우스에서 이루어졌고요. 초창기에는 수공예와 관련된 교육을 보다 중시했다고 합니다. 이유는 디자이너가 하는 역할 중에 손을 쓰는 역할이 가장 중요하고 그것이 숙련됨에 따라서 디자인을 더 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 바우하우스에서의 교육 방식은 공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요. 공방에는 그 공방을 맡는 마스터 같은 분이 한 분이 있고 조별로 협동을 하면서 그 공예를 그 분야의 공예에 익숙한 분과 이렇게 프로젝트를 하거나 아니면 실습을 하면서 교육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여기 어떤 공방이 있었는지 보자면 석재 공방, 목재, 금속, 섬유, 색채, 유리, 점토 등으로 나누어진 공방들이 있었고 이 공방에는 각각을 담당하는 그 공방 마스터 같은 분이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월터 그르호피우스라는 이분은 건축에 능했다고 알려졌는데 이분은 목재 공방을 맡아가지고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공방을 맡는 그 분들은 그 각 분야에서 매우 유명한 디자이너들이나 아니면 그 분야를 졸업한 졸업생들이 학생들을 가르쳤습니다. 기계적인 뭐 기계적이고 추상적인 미학에 대해서도 배우지만 공예 기술과 그리고 조형 방식에 대해서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교육 프로그램이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바우하우스라는 기관은 세 개의 독일의 도시에서 따로따로 이사를 가면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유는 경제적인 이유일 수도 있고 정치적인 이유일 수도 있는데요. 1기는 발터 그로피우스라는 그 월터 그로피우스라는 분이 맡았을 때를 말하고 이때는 수공예를 보다 강조하였고요. 실제 실습을 하기에 좀 어려웠던 환경이었고 상황이었던 만큼 이론적인 연구도 많이 했다고 해요. 자연이나 재료에 대한 탐구 같은 것도 많이 이루어졌고요. 색채 같은 것에도 색채적인 이론에 대해서도 많이 교육을 했다고 하고요. 2기에 와서야 건축에 대한 내용을 이 교육 프로그램에 포함할 수 있어졌다고 하는데 그래서 실생활 제품뿐만 아니라 공간에까지 디자인의 영역을 확대해서 교육을 실시했었고요. 기능성과 공공적 구조를 주의를
지향했었습니다. 마지막에 베를린에 왔을 시점에는 매우 짧은 기간이었지만 표현주의적 예술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뭐 바우하우스의 디자인 스타일이 하나로 통일됐던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그렇지만 뭐 다양한 스펙트럼의 디자인에 대해서 교육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이 바우하우스에서 배웠다고 하는 이론들을 조금 보자면 요하네스 이텐이란 분이 색채 조화론이란 것을 처음 뭐 소개를 하고 가르쳤다고 하는데, 색채 조화가 마치 음악에서 화음과 같은 것으로 색채를 사용해야 한다고 해서, 예를 들면 뭐 화음에서 뭐 2도 화음, 3도 화음, 몇 도 화음이 있는 것처럼 두 개 색을 조합할 때는 여기 위 아래 색을 조합하는 게 좋고, 세 개는 이렇게 그 적절히 균형을 갖춘 세 개의 색깔, 네 개의 색깔, 여섯 개, 세 개 등등으로 색깔을 사용할 때조차 이론적인 것을 활용해야 된다라고 배웠다고 합니다. 이것도 어떻게 나오게 됐는지 저도 정확히 이해는 못하겠습니다만, 유겐비치라는 분이 소개하고 있는 색채와 배열의 형태의 배열이란 이론을 보면요. 이분이 생각하기에는 각도가 넓어짐에 따라서 어, 그리고 형태가 삼각형에서 원형으로 됨에 따라서 노랑에서 파란색으로 가는 것이 뭐 어울린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바우하우스를 표현하는 포스터 같은 것을 보면은 노란색은 삼각형, 파란색은 원형, 빨강색은 뭐 이렇게 네모라는 도형에만 사용하는 것이 더 논리적이다라고 해서 그 바우하우스를 표현하는 포스터에는 꼭 이런 색깔로 많이 활용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수업에서는 보다 자세한 이 이론적인 것은 배우진 않겠지만, 이런 것처럼 이 당시에 무려 100여 년 전에도 색상과 형태에 있어서도 나름대로 논리적이고 구체적으로 어떤 규칙을 가지고 디자인에 활용해야 될지를 생각하고 이것을 교육하고자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바우하우스에서는 타이포그래피와 같은 영역에 대해서도 많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저도 이 타이포그래피를 전문적으로 배운 것은 아니지만, 이 타이포그래피라는 게 꽤나 복잡한 이론적인 그 배경이 필요하거든요. 이 바우하우스에 있었던 허버트 베이어라는 분이 이 뭐 ABC부터 Z까지의 이 그 알파벳을 어떻게 균형감 있게 디자인하고 활용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론적인 토대를 마련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